나랑도 마주친 거 맞아. 모르겠지. 근데 진짜로 봐도 부연 설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등장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어휘가 등장을 했고 평균 점수 또한 57점으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치환해서 설명을 하면 6월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이 사관영어에서 맞았던 점수는 66점이었습니다. 꽤나 격차가 많이 낮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수학까지 말립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특징이 원래 모고 순서가 국수영입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국영수순으로 보죠. 근데 저희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못 푸는 영어가 등장을 하고서 수학을 보면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적분은 6개 맞을 수 있는 애가 5개를 맞고, 확통 7개 맞을 수 있는 애가 6개를 맞고, 공통도 15번 풀 수 있는 애가 14번 풀 수 있는 애가 하나씩 푸는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컷을 보고 많이들 이 말씀을 하세요. 사관학교가 많이 낮아졌네? 쉬워졌네? 근데 시험을 본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어를 개인적으로 꼭 풀기를 바라고 한번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사관학교 시험 중에 좀 어려운 걸 골라보고 싶다고 하시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게 제일 좋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예전 기출문제 중에 제가 지금 연도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검정색 구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바가 있고 불상이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 나오는 기출이 있거든요. 그 국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전반적으로 사관학교 기출 중에 어려운 걸 풀고 싶다고 하시면 그 두 개의 유형을 풀어보는 게 가장 감을 잡으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어가 어려웠고, 근데 문제는 작년 수능도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어가 어려워지는 추이고 우리가 생각보다 주인공을 영어가 맡았다. 이 부분이 가장 올해 시험에서 특이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영어가 어려워지게 되면 원래 입시의 주인공인 과목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관학교나 경찰대 입시가 아니라면 영어는 중점적인 과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4등급을 맞아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절대평가 내에서는 2등급 내로 들어왔을 때 크게 불안한 과목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영어라는 과목이 중요시 되게 되면 그 안에서 포점이라는 게 적용되게 되고 수학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회사 남자 문과로 들어갔던 모 영동고 학생이 맞았던 수학 점수는 28점이었습니다. 우선 선발 사례고요. 총점은 190점이었습니다. 수학 28점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정시에서의 대학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경기권? 없어요. 다 군산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국어 영어에서 강점이 있었던 학생이 이걸 점수 보전을 하면서 종합도 아니고 우선 선발에서 딱 입시를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관학교 입시에서 이런 특수성이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올해는 제가 이걸 또 한 번 더 갱신했는데 우선 선발이 되진 않았습니다. 육사남자문과 24점 학생이었는데 대신에 영어를 잘 봤어요. 그래서 186점으로 종합 선발로 이제 전환이 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성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로서 사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건 너무 리스펙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이 입시는 이 특수한 형태 때문에 수학이 약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 학생들이 저희가 합격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들이 경향성이 있죠.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가 뛰어난데 수학이 약하다는 거. 근데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뭐 수시를 쓰다 보면은 외대나 이 정도 선에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2대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새로운 전략으로서 하나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수학의 반영력이 약한 것이 상대적으로 특징인데, 그렇다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약한 점을 보완해서 국어 영어를 잘해야 할 것이고, 수학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것에 밸류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시험의 특징이 표준 점수로 적용이 되면서 총점의 크기가 아닌 총점 내에서도 표점으로 인한 격차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올해 케이스인데 179점이 최초 합의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가 62점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총점이 181점인 학생이 영어가 48점인 대비 59점이 떴습니다. 아마 밑에 학생은 억울할 겁니다. 내가 이 점이 더 잘 맞았는데 나는 예비 59번, 그리고 최초합, 근데 영어 62점 맞은 애는 나보다 점수가 2점 낮은데 최초합. 이거는 사관학교가 각 과목 내에서의 전체 통계를 통해서 표준 점수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사관학교 입시는 그 해에 그 과목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차가 적용되는 과목이며,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운 과목이 등장했을 때 그 과목을 잘 보게 되는 게 굉장히 밸류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수능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되는 과목은 두 개입니다. 수학하고 탐구가 되겠죠. 이과 학생들한테는 과탐의 중요성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관 입시에서는 굉장히 국영수가 중점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종합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탐구의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200점씩 반영이 되지만 탐구는 7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관학교 입시에서의 주인공은 국영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될 수 있는 과목은 국어, 영어 과목이고, 물론 수학은 당연히 잘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이런 어떤 그런 예단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신데, 수학을 못하면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안 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러한 경향성이 강했지만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점 더 종합적으로 그 학생들 간의 어떤 과목별 특징이라는 게 반영이 돼서 그 해 입시의 경향성이 내년에 유지되리라는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비단 올해의 일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도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간사 케이스였습니다. 1차 점수가 218점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학생은 185점입니다. 말인즉슨 33점의 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둘의 내신은 오히려 218점의 내신이 0.3 높았고 체력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3점이 높았던 학생은 종합으로 전환됐고, 오히려 33점이 낮았던 학생은 우선 선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면접을 못 봤나? 도대체 뭔 차이가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 이 학생들의 면접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받고, 저는 이 세월영예를 진행하기 전에 이 두 학생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학생의 생기부나 여러 가지 결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85점인데 우선 선발이 됐던 학생은, 제가 여기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이팅게일의 간호론을 읽고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기술을 넘어서 환자의 전반적인 환경과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한 간호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간호사로서의 어떤 워크 에틱이나 애티튜드를 이 안에서 드러냈고, 당연히 간호장교를 뽑고자 하는 단체에선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아리라는, 제가 일부러 살짝 잘랐는데 청소년 적십자반 동아리를 3년간 했습니다. 자, 생기부에서 3년간 적십자반 동아리를 했고, 진로독서로 3년간 간호도서를 자율활동에 딱딱딱 넣어놨어요. 과연 어차피 1차를 통과한 뒤에 이 학생을 뽑지 않을 이유가 국간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로 1차를 통과하고 면접 잘 보고 운동 잘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간 과정이 올해는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 여러분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모두가 이게 있어요. 사관학교는 생기부를 보지 않는데, 여태까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글을 쓰지도 않을 것이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입시를 하면서 사관학교가 생기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제가 사관학교 합격시켰던 학생 중에 일반고 기준 내신 7.8등급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생기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고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들 투자해서 손해될 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력하고 신경 쓰는 거는 서류평가, 정성평가에서는 긍정적이지 절대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런 노력들을 해놓으시는 거는 절대 실은 아니에요. 단 생기부만 신경 쓰고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관학교 갈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노력들이 그 내신이 안 나오는 것에 합리화의 수단으로 쓰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머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내신이 안 나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되 이것까지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육사 남자 문과입니다. 180점. 정말 아슬아슬하게 붙었죠. 정말로. 근데 내신도 5.7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1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 입시 학원 중에 맥스라고도 아시고 게이트라고도 아실 거예요. 두 학원에서 가장 운동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육사는 이 운동 종목들이 다 잘하기 되게 어려워요. 물론 만점은 아니었습니다. 육사 체력 만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의 그 두 개 학원에서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체력 성적이 좋았습니다. 결과는 우선 선발. 근데 올해 육사에서 233점이고 학추인데 종합으로 넘어간 애도 있어요. 이 학생 보면 영어 원세특입니다. 2학년 1학기. 육군 장교라는 제목의 스피치 내용을 구성하고 직업군인 입장에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데스몬드 노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터뷰 형식을 발표했습니다. 과목 세특에서. 그쵸? 이건 면접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정관들이 서류를 보듯이 육사도 이걸 안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런 정성평가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여기 2학년 학생분들이 다수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인재 종합 국방인재 전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선발해서 1차 시험을 보지 않는 전형이 육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정성평가 요소는 애초에 대놓고 더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팅의 과정들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이피션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중간 과정에 쓰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국영수의 종합적인 학습이 중요했다. 상대적으로 탐구라고 하는 수능에서의 어떤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영향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가 중요했고 세 번째로는 면접이나 정성평가의 반영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 경향성은 점점 더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재원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 사실을 열심히 말하지 않았던 건 좋은 거는 저는 제 학생들한테 하고 싶지 모두에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생각보다 학생들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면접 질문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좀 다른 쪽으로만 쏠려서 준비하면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다른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근데 이 입시가 진짜고 이 입시가 전반적으로 입시 비중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저는 이런 투자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올해 공사 같은 경우는 재검 및 진로 기록 소명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병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검진 기록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왜 갔나요? 이 병원이 왜 갔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런 의료 기록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류만 잘 제출하면 이 부분은 커버가 됩니다. 근데 굳이 공사를 언급한 건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사의 눈은 모두가 굉장히 예민하게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쓰실 거면 다 좋은데 눈금 쌓고 미리 하시고 눈만 말고 좀 다양한 요소들도 미리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복인에서도 이 글을 한번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되게 이 말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잘해서 준비해서 면접장에 보냈고 다 했는데 눈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저는 올해도 결국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싫어서요. 믿고 맡기시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저희를 믿고 해주셨는데 눈 때문에 떨어지는 건 학원에서도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꼭 눈과 관련돼서는 미리 점검하고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능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런 언급을 드림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입체치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난시가 발견됐어요. 혹은 굴절률이 문제가 생겼어요. 면접에 대비해서는 어떤 짧은 기간 준비했을 때 어떤 한 50%의 정도로 확률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만 뭔지 발견된다면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검진 받으시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능 훈련이라고 치면 나오는 키워드들과 검색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라요. 생각보다 사관학교는요, 1차를 통과하고 1차 통과에 걸맞은 생기부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놓고 2. 신체에 문제가 없고 면접 잘 보고 체력을 잘하면 붙을 가능성이 붙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애 낳고 하면 행복할 거야. 이 과정 근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단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이 모든 단순해 보이는 과정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아이들은 급변하고 생각보다 때때로 던집니다. 꼭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남자애들한테 좀 경향성이 있는데 뭘 자꾸 버려요. 난 이건 안 할 거네. 버릴 거야. 뭘 안 할 거네. 버릴 거야. 머리가 커지면서 고3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잘 대화하시고 통제하시고 여러분들도 쭉 한 톤으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침몰합니까? 막 그 위에서 춤추고 비가 오거나 했을 때인데 변하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떤 변동성이 적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군하고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진성 지원자의 표현이 합불에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의 진성이라는 건 생기부에 열심히 적어도 면접장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지금 학원에서 한 명이 제가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합으로 넘어갔는데 복귀를 좀 많이 해봤어요. 내가 면접장에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해주더래요. 근데 저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걔를 그냥 가만히 오늘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걔는 자기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빈다감이 없었으니까. 근데 입시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강사고, 면접으로 제가 그래도 유명하게 TV도 나갔었고 내일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이 비춰지지 않는 지원자는 뽑힐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도 또 최후의 순간에도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약간 빵빠레를 먼저 터뜨렸어요. 그게 조금 눈에 보여서 제가 아차 했는데, 결국 이 안에서 면접장에서의 태도나 모든 요소들이 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기스가 안 나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면접은 되게 복잡합니다. 제시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육사는 보면 방이 6개죠. 제시문 나오고요. 제식 외적 자세에서 보통 여기 소리 나올 때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파도야 물러나라, 뭐뭐 해라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고, 생기부 방 있고, 인성 면접 있고, 지휘관 면접 있고, 방이 6개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개 방 중에 하나는 아이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 같은 경우는 1분과 2분과인데 질문이 완전 프리스타일이에요. 어떤 애는 되게 친절하게 봐주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갈구기도 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변동성이 있고, 회사 같은 경우도 5개, 국간사도 방이 3개예요. 즉 방의 개수가 다양하다는 거는 그 방마다 되게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1차 이후에 어떤 벌어지는 일이고, 저희가 각 분의 어떤 연관 및 위관급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지만, 1차를 붙는다 하더라도 이 과정도 미리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원자분들께서 해야 되는 노력은 결국에는 국영수가 메인이다. 그리고 기출을 넘어 실전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의 폐해가, 내신은요, 돌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자사고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조금 아주 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교의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풀을 한 10번 풀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통합사회 뭐 예를 들어서 1학년으로 하면은 뭐 그냥 완자하고 완자팩만 풀어도 꼼꼼하게 하면 돼요. 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은요, 결국 실전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시와 수시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은 잘 보는 애가 잘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실전에서. 그래서 그런 실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은 11월에 있지만 사관시험은 7월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실전 감각을 갖추고 완성하는 것을 갖추는 게 좀 이른 시기일수록 좋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미리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합격을 위한 킥의 마련입니다. 여기서 킥은 흑백요리사에 나온 그 킥이랑 동일한 킥인데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같은 거. 모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솔직히 사관업계 중에서 한능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저 말고 몇 명 없어요.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윈터에다가 커리어를 하나 딱 박았습니다. 이유는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유효성은 언제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 때만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체크하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마지막에 점수 반영이 되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최종 합격을 해야 제가 어머님들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떨어지고 통화하는 것만큼 제게 지옥 같은 일이 없어요.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하는 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체력 준비하고 방향성에 맞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학생들이 혹시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8,900표기를 여자애들이 많이 못합니다. 8개에서 11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1개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여성의 특성상 8,900표기가 남학생보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최소한만은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 꼭 이렇게 사관학교 데뷔한다 그러면은 맨날 운동하고 공부 안 하는 남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말고요. 공부가 안 되고 운동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 흑백요리사에 출전을 안 했는데 흑백요리사를 준비하는 요리사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해놓고 운동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서포트적인 요소들을 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중요하다. 영어 선생님이 이따 얘기를 하실 거니까 제가 뭐 또 말씀드릴 사실 주제는 아닌데, 저는 이 중요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가 마지막 6일 파이널을 진행할 때 첫 회차 모의고사를 제가 되게 어렵게 냈었고, 그게 지금 이번 시험의 난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 모의고사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무료 모의고사 5월 때도 똑같은 난도로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진행하고서 제가 무료 모의 때 11통 전화를 받았고, 파이널 1회 때 20통 전화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우리 애가 기가 죽었는데. 제가 시험하고 거의 동일한 난도를 예상해서 맞춰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전 학부모님들께 컴플레인 전화 30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어요, 2회차에. 근데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더 적절하고 완벽한 난도의 구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의 기준응답 표현으로 난도를 바꿨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영어가 난도가 의심이 되시면 한번 풀려보시면 가장 좋아요. 어머님께서 뽑아서 풀고 채점까지 해주세요. 과연 몇 점 나오나.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고 경대보다 사관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꼭 해보시고 제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경험해보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는 환경이 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에서 앉아서 제 그 시리즈 의자에 앉아서 풀면은 점수 잘 나와요. 좀 실전적이고 OMR까지 하고 등등등 모든 요소가 포함된 제대로 된 측정을 통해서 제 이 어떤 말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윈터스쿨 짧게 말씀드리고 이후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윈터스쿨은 조금은 실전적이고 관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습을 마냥 시키지는 않고요. 자습 시간이 있긴 한데 그때 조교를 배치해 놔서 영어 또한 조교를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자습이 아닌 좀 관리하는 자습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핸드폰 거둘 겁니다. 그리고 자면 안 됩니다. 자면 깨울 겁니다. 자면 패서라도 패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자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질문이 가능한 조교 시스템 그리고 약점 보강 프로젝트 문제도 많이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완전히 부원장님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일단 대치동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국어 영어 모의를 보고 단톡방에 등수까지 적어서 올리기로 했거든요. 1등부터 20등이면은 뭐 20등부터 2등까지 올려서 하고 싶은데 꼭 반대하는 한 명이 있으면 제가 이거를 진행을 못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의지 표명은 그렇고 그럼 시대인지에서 이걸 빌보드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는 여기 좀 접목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아직 픽스는 안 된 건데 최대한 점수나 뭐 성적표 형태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구조화해서 이번 윈터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톡방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어떤 점수를 전달받을 수 있는 성적표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차, 2차 뭐 합쳐서 합격률이 75% 정도 가량이었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지금 다닌 애들이 퇴교 한 명 한 거 빼고는 다 잘 다니고 있어요. 퇴교 안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갔습니다. 이건 퇴교해도 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관학교 입시라는 거를 하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이 일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군대 인식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너 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치등이면 뭐 의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의대만 10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강쌤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된 아이들을 보는 것은 더더욱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덱스에 매년 갑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투기 이렇게 성남 쪽에서 이제 행사하는 걸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 가서 이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가 돈을 얘기할 때 저는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커리를 짜고 보고를 짜는 일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해낼 겁니다.